안녕하세요. 나나TV 황동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먹어야 된다, 먹지 않아도 된다. 구연구축약, 먹는 게 일정 부분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먹어야 된다. 꼭 안 먹어도 돼 하셨다가 지금 설로 바꾸셨어요. 내가 그랬었나? 네. 구연구축 예방약이 사실은 논란이 상당히 좀 많은 약 중에 하나였어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관한 논문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았어요. 통계학적으로는 의미가 딱히 있다라고 입증된 논문이 없었는데 몇 달 전에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 기존에 나왔던 논문을 총정리해가지고 통계학적으로 입증을 하는 그런 연구 논문이 있거든요. 구연구축 예방약,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식약이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다. 한 논문에서 천식약 치료제로 쓰였던 성분이 체내에 들어왔을 때 섬유 아세포의 작용을 방해함으로써 구연구축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2002년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18년이 지나면서 썼던 그룹에서 구연구축 발병률이 절반으로 뚝 준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감소가 보였다라는 게 통계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18년 동안 뭐 A라는 의사 선생님도 했을 거고 B라는 선생님도 했을 거고 C라는 선생님도 했을 텐데 쓴 용법이 다 달라요. 쓴 약도 다르고 쓴 기간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용법으로 썼을 때, 어떤 기간을 썼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구연구축에 있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냐가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밝힐 과제가 된 거죠. 여러 가지 논문을 봤지만 제 개인적인 데이터를 봐서는 한 달 정도의 복용으로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내가 한 달 쓰고 있으니까. 네.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한 달 동안 처방을 해드리는데 최소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한 달을 처방을 해드리거든요. 이유는 이래요. 창상치유에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수술을 하면 창상치유랑 같은 이제 프로세스를 거치거든요. 첫 번째 단계가 지혈기, 두 번째 단계가 염증기, 세 번째가 증식기, 네 번째가 성숙기. 영어로 따지면은 헤모스테시스 스테이지, 이게 더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4개를 하는데, 증식기에 창상치유의 단계에서 피가 먹고 염증세포가 와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근섬유 모세포라는 세포가 와가지고 유가조직을 형성을 하면서 콜라겐이 형성되는 기초 단계를 밟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21일, 그러니까 보통 다치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3주 이내에 완료가 되고요. 이때가 지나면 이제 성숙기로 돼서 이제 말 그대로 흉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근섬유 모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는 시기에 이 약이 들어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구연구축 예방약을 복용하라고 저는 약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천식약 중에서도 여러 가지 기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관지를 확장하는 약도 있을 거고, 뭐 스테로이드 제제도 있을 거고, 이 약도 있는 거. 이 약은 마이오파이브로블라스트, 그러니까 근섬유 모세포를 억제하는 약이거든요. 이 세포가 구연구축에도 연관이 있다가 우리가 구연구축의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약을 현재 구연구축 예방약이라고 하면서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모든 천식약이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이 기전을 갖고 있는 천식약만 효과가 있는 거죠. 크게는 2개예요. 성분명으로 따지면 몬텔루카스트, 자피르루카스트. 오리지널 약제명은 몬텔루카스트는 싱귤레어, 자펄루카스트는 어콜레이트라고 하는 오리지널 약품명이 있고, 또 이 약을 이제 국내에서 수입 판매하고 뭐 재생산하면서 뭐 루케어정, 뭐 몬테라정, 뭐 여러 가지 상품명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어콜레이트는 하루에 2번 먹어야 돼서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싱귤레어정, 뭐 몬테라정 이런 거 하루에 한 번만 드셔도 되는 약을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구연구축약이라고 이름을 안 붙여줘요. 구연구축약이라고 할 수 없지. 무슨 백신의 예방효과가 몇 %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백신으로서 효용성이 입증이 되고 우리가 백신을 맞읍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구연구축 예방약은 어떤 수준이냐면 수만 명을 데이터로 해서 뽑아봤더니 미미하게 통계학적으로 효과가 있다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연구축을 예방하는 약이 아니고 통계적인 효과가 있는 약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해요. 보형물이 들어가는 모든 수술이 이론적으로는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연구가 가슴에서 이루어진 거고 코에서는 연구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장담은 못하는데 18년 후에는 코에도 써봤더니 조금 효과가 있다더라, 이런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구형구축 예방약이란 거는 장기간 불특정 다수한테 복용을 했을 때 약간의 확률로 효과가 있다라고 밝혀진 거지, 이 약이 뭐 하루 복용을 건너뛰었다고 그래가지고 구형구축이 바로 발생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사실은 크게 걱정할 거는 아닙니다. 어떤 약은 타겟 세포, 타겟 기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작용을 하니까 원인 요소로 제공하는 세포에 이게 영향을 끼쳤듯이 오메가3가 만약에 우리 몸에 들어와서 피막의 두께를 줄여준다 라고 하는 거는 콜라겐을 감소시켜준다는 거랑 같은 뜻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많은 연골 조직, 피부 밑에 있는 진피 조직이 얇아져서 안 좋은 결과가 된다는 거랑 같은 뜻이죠. 오메가3 그런 이론이면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건강식품의 이론과 다른 게 없으니까 딸기우유 먹고 가슴 커진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 같아요. 사실 그거는 효과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약이 작용하는 타겟이 아까 얘기했듯이 근섬유 모세포라는 그 세포의 작용을 줄여주는 건데, 수술한 지 한참 되었다 하면요, 이 세포 때문에 발생하는 구형구축이 아닌 그 안에 있는 이미 형성된 콜라겐으로 이루어진 피막, 거기에서 발생하는 거라서 개인적으로는 좀 큰 효과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개월 먹어도 되고 뭐 1년 먹어도 되고 정해진 복용법이 없는 거니까 사실 이 논문에서도 3개월과 6개월간의 전혀 차이는 없었어요. 그냥 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했지 몇 달을 먹었냐는 사실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이게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 세포가 나타나는 시기에 복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형구축약 싱귤레어 정 자체가 갖고 있는 약의 부작용도 있어요.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거는 피부 트러블이에요. 피부 트러블이 있고 그것 때문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불편감을 겪기 때문에 무조건 장기간 오래 먹는다고 용량을 높여서 먹는다고 좋은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규모 연구를 통해 가지고 드러난 미미한 효과거든요. 너무 이제 약에 대해서 의존을 하기보다는 구형구축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게 잘 수술하는 거,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